터널. 산이나 강, 바다 밑을 구착하여 만들어낸 도로나 철도의 통로를 말합니다. 구조상 어두울 수밖에 없고 갇혀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터널. 그래서일까? 언제나 괴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로 터널은 자주 등장합니다. 세계 각국에 악명 높은 터널이 많지만 그런 괴담이 있는 터널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1994년 12월 영동 고속도로에 마성터널이 개통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와 기흥구 동백리를 잇는 길이 1450m의 터널. 이 마성터널에는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폭군이라고 불리던 조선의 왕 광해군은 역적이라고 밝혀진 한 가족을 참수하게 됩니다. 참수된 가족들은 석성산이라고 불리는 어느 산에 매장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94년 가족들이 묻힌 자리에 마성터널이 개통됩니다.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무덤이 훼손되었고, 이에 분노한 가족들의 원혼 중 어린아이의 원혼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터널에서 사고를 일으키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성터널 괴담은 2013년 어느 공포 웹툰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더욱 유명해집니다. 이 웹툰 역시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귀신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내용.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마성터널에 대해 떠도는 대부분의 괴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광해군 시절 매장당한 가족들, 특히 그중 어린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괴담 속 아이가 묻혀있는 자리에 지금의 마성터널이 생겼고, 그 무덤이 아직도 마성터널 위에 남아있다는 소문. 괴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로스트팀은 직접 차로 마성터널을 지나가 보기로 합니다. 과연 괴담 속 어린아이의 귀신이나 정체 모를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터널을 지났습니다. 여러 번 마성터널을 지나며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성터널의 귀신 목격담들은 혹시 목격자들의 착각일까? 그렇다면 괴담 속 가족이 묻혔었다는 석성산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석성산은 마성터널이 통과하는 산입니다. 떠도는 괴담들도 석성산의 역적 가족의 무덤이 훼손됐다는 설과 아직 남아있다는 설, 두 방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스트팀은 석성산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시현입니다. 마성터널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와 있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마성터널이 바로 있어요. 이쪽 보면은 터널이 바로 존재하는데,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터널을 진입하기보다는 이 터널 위쪽, 어차피 괴담 자체도 터널 위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터널 안쪽에서 여자 귀신을 보았다, 여자 어린아이의 귀신을 보았다 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게 뭐 예전 조선시대 때 있었던 뭐 여자아이의 무덤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야기냐,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여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터널 안쪽에서 여러 번 트래킹을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위쪽에 과연 정말로 여자 귀신이 존재하는지 현장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근데 진짜 무덤이 있을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원한으로 인해서 여기에 터널에 귀신이 나온다? 우선은 여기 부근에서 저희가 헌팅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과연 정말로 어떤 이유에서 이 영가들이 출몰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영가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떤 사념체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서 심령적 수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점으로 다 보려면 일단 그거잖아. 왜 사고가 나는지, 사고에 나는 이유, 그리고 뭐 때문에 저 아래까지 귀신들이 내려오는지인데. 색다른 느낌이 안 든다. 지금 조금만 움직여볼까? 아닐 것 같은데? 수치가 올라가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강한 전자기장이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강한 전자기장을 확인한 로스트팀은 고스트박스를 사용해 영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여기 왜 계시는 건가요? 혹시 여기 몇 분에서 계신가요? 혹시 지금 저희 앞에 와 계신가요? 그냥 가죠. 여자 목소리. 혹시 여기서 화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게 어떤 건지 편하게 아무거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터널에서 사람을 죽이신 적이 있나요? 무엇을요? 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죠? 할머니? 터널 안 그랬어? 터널 안 그랬어? 정말 이곳에는 알 수 없는 존재가 터널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정말 역적가족의 무덤이 이곳 석성산에 남아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터널 위쪽입니다. 바로 터널. 여기 보시면 터널 라인 위쪽으로 보통 반대편 쪽에서 무덤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능선을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이 남쪽이고 이 위쪽으로 북쪽이라고 하면은 지금 개발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계열의 무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이거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쪽 부근에 그 다음에 이쪽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 아마 이쪽 부근에 무덤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무덤으로 추정되고요. 마성터널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 무덤이 있을 만한 위치를 수색했습니다. 석성산에는 주인이 있는 무덤과 무용고 무덤이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그 어떤 무덤도 광해군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진 무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일가족이 이제 사살이 된 거잖아. 네, 영모로 오해받았어요. 그치. 근데 그 영모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묘를 만들어주지 않아, 사실상. 아, 왜냐면 사지를 잘라서 이제 여기 흩어놓거든. 네. 영모의 묘를 쌓아주는 왕이 어디 있어? 그쵸. 묘가 생겼다는 것도 약간 좀 이게 좀 애매해? 사실.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와 가족까지 역적으로 몰아제거한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광해군 시절에 역적의 가족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터널을 뚫으면서 막 무덤이 나왔을까? 라는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하고 터널 밑에하고의 이 갭 차이는 굉장히 높아요. 간격이 있단 말이야. 무덤을 그렇게 깊게 파진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아이들 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치더라도 현재 석성산의 높이와 마성터널의 천장 높이를 비교해 봤을 때 터널이 무덤을 훼손했을 것 같은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조선시대 아이의 묘는 우리가 아는 둥근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었고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으면 관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의 무덤보다 깊게 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성터널에는 왜 이런 괴담이 생겨난 것일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은 많이 안 다니시나요? 일주일에 한 6일? 6일 정도 다녀요. 마성터널은 많이 지나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다니죠. 그쪽에서는 사실 좀 어떤 괴담이나 이런 게 조금 돌고 있긴 해요. 뭐 괴담을 직접 들으신거나 뭐 보시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으실까요? 그런 보고 듣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마성터널 있잖아요. 그쪽에 좀 괴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지나다니시면서 뭐 듣는 괴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직접 보신거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으세요? 아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고 남자들한테 이장님한테 물어봐요. 이장님한테 일단 터널이 있다 보니까 터널 전후로 해가지고 차량들이 감속을 해요. 그리고 그런 차들이 많다 보면은 이쪽이 정체가 시작되거든요. 다른 곳보다 이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풍미추돌 사고가 많이 나긴 하죠. 이런 터널이나. 마성터널을 조사하던 노스트 팀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마성터널은 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도로였다고 합니다. 매년 전국 터널 사고 순위에서 언제나 10위 안에 들 정도로 사고가 잦았다는 마성터널. 하지만 최근 전국 터널 사고 순위 통계 자료에는 마성터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흔히들 마성터널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원인은 터널 진출 입로에 갓길이 없어 상대적으로 터널이 좁게 느껴지고 갓길이 없기 때문에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로스트 팀이 지났던 마성터널은 출구를 지나자 바로 갓길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마성터널은 왕복 10차선으로 규모가 큰 터널입니다. 사실 마성터널이 처음 개통되었던 1994년에는 왕복 4차로의 좁은 도로였다고 합니다. 2011년 영동고속도로의 신갈 JC에서 용인 IC 구간이 왕복 10차선으로 확정되면서 마성터널도 지금의 모습처럼 10차로의 터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마성터널. 그런 터널이 확장되기 전 왕복 4차선이라는 작은 차선 개수로 엄청난 통행량을 감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터널 확장 공사가 있었던 2011년 이전 용인시의 터널 사고 횟수와 확장 공사 이후 터널 사고 횟수를 살펴보면 확장 공사 이후 사고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성터널에서 귀신이 사고를 내고 있다면 확장 공사를 한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석성산에서 측정된 전자기장과 고스트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은 무엇이었을까? 자, 저희 로스트 팀이 여기서 이제 심령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심령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귀신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터널이 그 시공 단계에서 무언가 사고가 많이 나게끔 설계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나는 쪽 헌팅 내용과 사고가 나지 않는 쪽 터널을 저희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심령 수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팀은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마성터널 부근 다른 터널들도 조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마성터널로부터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강천터널이 있습니다. 강천터널 역시 마성터널만큼 많은 괴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천터널은 경기도 여주시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입니다. 1990년 강천터널 인근 섬강교 아래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 강천터널 내부를 지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천터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나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천터널에서 이제 차량 사고나 이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여기서요? 네. 그 사고 별로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없으세요? 여기가 들어앉아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혹시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혹시 그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강천터널에 대해서 아세요? 네, 여기. 혹시 강천터널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주변에 들으신 거 있으신지 싶어서. 요새는 못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전에도 못 들었어요? 지인분이나 TV에서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없어요? 강천터널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마성터널과 마찬가지로 괴담에 대한 소문을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던 중 뭐 귀신 나온다고 그렇게 또 뭐 귀신요? 뭐 그전에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괴담이나 미스터리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들었지, 텔레비만 들은 것만 들었지 우리는 소식을 몰라요. 아시는 데만 말해주시죠. 아니 그냥 뭐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내가 배달 다닐 때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 내가 배달 안 다녀요. 안 다니시고. 그래서 많이 들은 거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나트모랑 사고가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터널 괴담은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룰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가 보일 정도로 짧은 길이 329m의 강천터널. 이곳은 마성터널과 어떤 점이 다른 걸까? 와. 엑셀. 와. 강천터널 역시 마성터널처럼 강한 전자기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담이 생길 만큼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 출입로에 바로 넓은 갓길이 있었고 터널 길이가 짧은 만큼 위험 요소가 비교적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성터널과 마찬가지로 같은 영동고속도로상에 있는 강천터널. 강천터널 역시 2011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공사로 차선이 늘어나고 갓길이 생기면서 훨씬 안정적인 터널로 변하고 사고량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성터널과 강천터널은 적은 차선으로 많은 통행량을 감당하다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잦은 사고로 생긴 공포심이 여러가지 가짜 괴담을 만들어낸 것 아닐까요? 두 터널에서 측정되는 전자기장은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바닷가 그 주변에 깔려있는 전선과 전자기기들이 일으킨 에너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에 있는 터널은 어떨까요? 1994년에 개통된 비봉터널은 지금까지 조사한 다른 터널들에 비해 비교적 괴담이 거의 없고 사고량도 많지 않은 평범한 터널입니다.
앞서 조사한 두 터널과는 다르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 38호선에 위치한 비봉터널은 총 길이 497.5m의 길이로 392m의 강천터널보다 조금 긴 터널입니다. 로스트팀은 이번에도 역시 비봉터널을 차량으로 지나가 보기로 합니다. 국도에 있는 터널인 만큼 좁고 짧은 평범한 모습의 비봉터널. 비봉터널 역시 다른 터널과 마찬가지로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별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담이 없는 곳이잖아. 거의 있긴 있지만 극소수. 근데 주변을 봤을 때도 느낌의 뭐 그렇게 엄청 뭐 그렇게 그런 건 없어. 그냥 분위기가 옆에 무덤가라는 거? 여기 뭔가 좀 평온해. 뭐 뭔가 화단이랑 이런 게 조경이랑 이런 게 정리동동이 엄청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맞아. 근데 이게 그 괴담을 떠나서 그리고 관리가 되게 잘 된 느낌이에요. 여기는. 맞아. 일단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여기는 그 괴담 터널이랑 완전 정반대인 곳이니까 이런 터널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 어떤 장비 반응이 오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연 비봉터널 주변 심령장비 반응은 어떨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떠요. 도? 맥주? 풀숲 가까이 아래쪽으로 좀 찔러봐봐. 안에? 오, 맥주. 딱히 소문난 괴담도 없고 사고량이 많지도 않은 비봉터널 역시 전자기장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체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터널 자체가 쫙 짧으니까. 아, 비봉터널은 또 다른 데 비해서 짧아가지고 안 그래도 터널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고 난 거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예, 그다지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혹시 들으신 거나 이런 것도 없으실까요? 거기서 터널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사고 났다든지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들려오는 뭐 괴담이나 뭐 소문 이런 것도 들으신 건 따로 없으시고? 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비봉터널에서 혹시나 사고나 이런 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요? 못 들었는데? 따로 들으신 거 없으세요? 예. 비봉터널에서는 네. 사고는 안 난 것 같아.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요? 예. 따로 주변 지인분이나 뭐 TV 통해서 들으신 그런 것도 소리 없고요? 못 들었어요. 들으신 거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수히 많은 괴담과 귀신 목격담을 가진 터널들과 괴담이 없고 비교적 사고량도 적은 터널. 두 터널에서 공통적으로 전자기장이 측정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영향보다는 각종 터널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 시설물들과 도로 전반에 깔려있는 전선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귀신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터널이 그렇듯 어두운 터널 내부에는 터널을 밝히는 전등과 각종 안전 표지판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되고 있고 귀신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차를 운전하면서 헛것을 보고 충분히 귀신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이 2023년 6월 11일 오후 7시 45분경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형상의 물체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힙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터널의 지붕은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높이와 위치에 있기에 저 괴상한 형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귀신의 형상이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괴상한 형상의 정체는 이쁜 노을이 보고 싶었던 한 여중생이 높은 곳을 찾다
방음 터널까지 올라간 것으로 밝혀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어쩌면 괴담이라는 건 이처럼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터널이란 공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로우면서도 두렵고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양면성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터널이 끝날 때까지 숨을 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부터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 터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터널이지만 분명 어떤 존재에게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장애물이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남기는 장소. 어쩌면 터널 관련 괴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